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12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경자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대설이었죠. 대설 오전 06시 57분 정도 들어왔고요. 이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해월에서 어디로? 자월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월은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해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월하고 자월하고의 큰 차이는 일단 큰 틀에서는 없다. 일단은 조후의 문제는 절실하게 해월도 자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월하고 자월의 차이는 이제 일단은 지장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장간 해월이라고 하는 건 무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은 일단 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는 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는 자수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해수는 양수인 임수, 자수는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죠. 원칙적으로 자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해는 음이 되는 것인데, 음인 해수가 가지고 있는 본기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는 명리학에서 쓸 때 양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는 본시 양이지만은 그 본기 가지고 있는 본기가 음의 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용은 물로 쓴다, 양으로 쓰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용은 어디로 쓴다? 이거는 음으로 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오화하고 사화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이제 4월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해수, 자수, 오화, 사화는 체음, 용양, 체양, 용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불용,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용신을 취용하거나 내지는 격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 개수만 격국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쓰는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있지만 임수는 불용, 쓰지 않고 자 안에는 그냥 오로지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시나 자수에서 용신이나 격을 쓸 때는 개수만 격과 용신을 쓸 때 취용한다. 해중에 있는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요, 자중에 있는 임수 또한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해 안에는 간목, 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해수 안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바다 같은 데 가면 해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저수지 같은 데 가면 그 안에서 수초 같은 것이 자라는 거죠. 해수 안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초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수는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월하고 자월, 이제 월령을 볼 때 이런 차이점이 있고,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월의 인목을 이렇게 봤으면 인해 한목해서 목이 다시 왕해질 수는 있지만은,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수이기 때문에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월에 목이 왕해지는 것만큼은 왕해질 수 없다. 그리고 목이 있기 때문에 인해 한목 같은 거라든가 해묘미 한목해서 화를 보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할 수 있지만, 자수 자체는 수이기 때문에 화를 보더라도 오히려 화를 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월하고 자월하고는 알고서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여러분,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주 8글자를 모두 집어넣고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물론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를 말한다고 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간은 이 사주의 핵심, 나와 같은 것, 주인공, 영화에서 주인공과 같은 것,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다. 자, 배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벌집에서 태어났느냐, 내지는 아니면 저 밑에 이제 시골 집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저쪽 우간다라든가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 쓰임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 10천간 중에서 7번째 글자가 되겠고요. 이거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다? 오행으로는 금, 즉 쇠, 강철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다라고 해서 경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쇠라고 이렇게 보면은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이 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쇠하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쇠하고 구분하게 되면 같은 쇠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된다고 해서 양금인 신금과 양금인 경금과 은금인 신금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이러한 개념이죠. 거칠고 마치 남성스러운 어떤 야성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완자라고 하는 이 완자, 완악하다라고 할 때 완자고요. 거칠고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그런 금이 아니라 강철 같은 거 있죠. 우세 같은 것, 그러한 묵직하면서 큰 배를 만들거나 큰 어떠한 범종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은 양이 남성스럽고 야성스럽다라고 하면, 음은 여성스럽고 조금 아름답고 좀 우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양금이 경금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그 다음 우직우직하게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여성처럼 같은 금이라도 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아함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우아하고 밝은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으로 볼 수 있죠. 보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 있죠.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같은 거, 여성들이 좋아하는 주얼리 같은 것도 다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철과 같기 때문에 이 강철을 다룰 때는 강하게 다뤄야죠. 강하게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하게 단련하고 시뻘겋게 달려서 쇠망치로 두들겨서 단조라고 하죠. 이렇게 단련을 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은 용도가 생기면서 강한 것은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불로서 정화는 경금을 다스리는 것이고, 경금이 정화를 했을 때는 간목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은 것이고 반지와 같은 것이고 귀걸이와 같은 것인데, 이거를 용도 있게 만든다고 해서 불로 지지게 되면, 불로 가열하게 되면 광채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금은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잘 닦아야 되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도세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씻을 도자, 씻을 세자,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세고요. 뭘 씻어요? 아까 말했던 신금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도세주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도세주옥, 도세라고 하는 건 씻는다라는 뜻이고, 주옥은 보석, 반지 같은 개념이죠. 자, 신금을 도세주옥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신금을 닦아야지만 신금은 용도가 있을 수 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되는 금, 경금과 음에 해당되는 신금은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경금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 화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본래 용도 자체가, 쓰임 자체가 경금은 단단한 강철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경금은 정화를 써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병화가 오히려 경금을 단련할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막 우기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제 정화를 쓴다라고 하고 그분은 병화를 쓴다라고 하면 임상을 해보면 됩니다. 병화 운이 들어왔을 때 좋았는지, 정화 운이 들어왔을 때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비교 분석해서 임상을 해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걸 그냥 단편 논리적으로 그냥 정화가 좋다, 병화가 좋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만 필요하고 병화는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금도 병화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때는 뭘 때문에 쓴다? 조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조후.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대장간에 아무리 불을 지펴놨다 하더라도 바깥 기온이 차가우면 일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경금이 정화를 쓰는 것은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병화를 쓰는 경우는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 동절에 날이 추울 때는 병화로서는 해자 축월의 어목한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월은 절기는 대설과 뭐가 있죠? 동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이 동지가 뭐예요? 동지가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고, 또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지 때가 음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현상학적으로도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을 때가 바로 이 동지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름에는 하지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하지라고 하는 때는 뭐냐면, 이때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음의 기운이 가장 약할 때이고, 동지가 밤이 길었다라고 하면 하지는 낮이 가장 긴 시절이 바로 요 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와 하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냐,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냐, 이 차이가 있고요. 또 동지세수설을 치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입춘이 되어야지 명리학에서는 연이 바뀐다. 즉 예를 들어서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뀔 때 내년 2월 4일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뀌는 걸로 보는 것이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지세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동지세수설보다는 입춘세수설을 치용하는 것이고요. 동지세수설을 치용하시는 분들도 뭐 입춘으로 한번 사주를 풀어서 보실 필요도 있고요. 뭐 입춘세수설을 치용하시는 분들도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을 바뀌어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실험 삼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지세수설, 입춘세수설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입춘세수설로, 입춘을 기준으로 연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동지세수설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너무 깊이 있게 초학자들이 여기 이런 데 너무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매몰시키면 큰 틀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틀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월은 대설 동지가 되어 있는데 대설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과 마찬가지로 동설한, 그리고 매우 추운 달, 그래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중동, 버금중자, 겨울동자에서 중동이라고 하고요.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수가 자월에 가장 왕할 때죠. 자월에 뭐가 되죠?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의 기운이 강할수록 뭐예요? 양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는 상대적으로 자월이면 뭐가 되죠? 그렇죠. 해월의 화는
절지가 되고 여기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왕한 반면 뭐는 약하다? 화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자월은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은 자월에 여기가 뭐예요?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뭘 본다? 왕상, 휴, 수를 보는 저울과 같은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포태법 12운성 가지고 이제 12신살에 이제 접목해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오행의 왕상, 휴수, 자월에 내지는 축월에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지를 봐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올 수 있는 왕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또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뭐였다? 한열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반면 화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금도 같이 약한 그런 계절, 그리고 자월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환의 한기가 가장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자축월의 동절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조후할 때는 정화를 쓴다, 병화를 쓴다. 이때는 무조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다. 물이 녹아야죠. 그 다음에 금도 녹아야 된다. 해자축월의 금수는 뭐예요? 금한 수냉이라고 해서 금도 차갑고 수는 뭐예요? 얼어서 차갑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금도 따뜻하게 해주고 물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천하가 활동력, 생기생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는 할 수 있지만 경금을 뭘 할 수는 없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는 없다.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자월의 한기는 병화로서 뭐란다? 조후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경금이 정관도 받고요, 편관도 받습니다. 관살혼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라고만 본다. 즉 이것만 보게 되면 안 좋은 것이지만, 말씀드렸죠.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는 칠살 편관도 필요한 거고요. 정관, 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월, 해자축월에 경금은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병화가 빠졌을 때는 조가 되지 않고요, 정화가 빠졌을 때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병정화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병화, 정화는 반드시 지지로 뭐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인사호 등의 뿌리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경금 자체도 자월에 경금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의 뿌리를 두거나 아니면 축토라든가 아니면 진토, 하다못해 진토라도 있어서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진토 자체는 경금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토는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지는 않고요. 오히려 축토라든가 아니면 술토 등의 간신히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이 토를 보는 것보다는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을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금, 신금도 있을 수 있죠.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일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가 어차피 있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자월의 경금은 병화도 있어야 되고 정화도 있어야 된다. 관살혼잡이인데 관살혼잡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즉 육친을 살펴보고 그 육친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인데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자수죠. 자수낙감. 본체는 양이지만 그 쓰임은 뭘로 쓴다? 음으로 쓴다. 음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간 경금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죠. 내가 생하는 것을 아생자라고 하고 나를 생하는 것을 생아자라고 하죠.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인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아니면 음대 음이 되는 것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금이 음수를 봐서 양대 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죠. 사주의 격고 뭐다? 상관 격이다. 단 일간 자체 자월에 약하고요. 자월에 약하고, 자월은 식상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금수진 상관 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가 붙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진짜 왕에서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 더욱 이 뭐가 또 문제다? 자월은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해자 주월은 추워서 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병화,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죠. 생조라고 하는 것은 생조는 인성으로 생해주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경금이라든가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오행에 비해서 경금과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로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축합토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원령 자체가 자월이면은 자축이 바준 방합도 되죠. 그래서 자축 합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의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축토라든가 술토 등에는 축중 신금이 들어가 있어서 통근도 되죠. 물론 자축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통근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흡하지만은 축토가 경금을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토가 경금을 생해 주는 것이 좀 미흡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생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월간의 경금,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금이 3개가 있고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신왕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의 신강 신약을 볼 때는 뭐냐면 오행의 개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월에 일간이 약할 때 태어났을 때 자축합 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 내지는 불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그나마 경금,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약한 축토라 하더라도 새 금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신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주가 신왕사주가 됐다 내지는 신강사주가 됐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고요. 지지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데, 이 재성의 쓰임은 물론 목으로 써 있음도 있지만 인 안에는 인중보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요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중병화 가지고는 뭐예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금이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인중에 있는 병화를 꺼내서 조우하면 되겠는데, 뭘 보지 못했습니까? 정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정화를 좀 얻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되겠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월에 이렇게 이 경금이 약할 때 있잖아요. 비견겁제를 특히 자월에 비견겁제가 있으면 일간을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거지만 금은 뭐예요? 다시 수를 생해서 한기도 가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이 오히려 이제 이 경금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축토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지만은 조우가 되지 않으면 금한순행이라고 해서 금도 얼고 물도 얼기 때문에 화가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중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조우는 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조후만 적당히 돼도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불을 크게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밥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 화의 근거지가 여기 편재 재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처덕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떡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화가 조우하는 것 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도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쪽 축토, 이쪽 축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여기 양쪽 축토의 뿔이 통근할 수 있겠고요.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지만 인중 병화가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조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중 간목이 정화를 생해해 주게 되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정화가 금을 갖다가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내죠. 그래서 병화 정화를 모두 갖춘 그런 사주. 물론 이제 병정화가 천간으로 다 투출을 하고 지지의 뿌리가 다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주 좋은 사주가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사주 8자 내에서 모두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갖춘다 하더라도 저는 나쁜 사주는 아니고요. 이 사주는 아직은 화가 왕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더 살아나게 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무인시가 됐을 때 인 두 개가 있죠. 인중병화, 인중병화 두 개를 받고요. 목을 두 개를 얻어서 재성을 얻어서 이제 일간, 왕한 일간이 재를 얻어서 좋다라고는 보지만, 이 사주는 안 좋은 게 뭐냐면 무토가 안 좋은 거예요. 무토는 인성이죠. 편인인데 무토는 어떤 토?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을 갖다가 단련을 해야 될 금을 갖다가 토가 있어서 땅으로 매몰시켜 버린다. 완전히 토후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 무토는 반드시 경금한테는 썩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요 상태에서는 뭐 무토가 있으니까 약하니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대운이 화토운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 무토는 반드시 일간 경금을 매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묘시, 경진시 역시나 정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중병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조후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그죠?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다. 이런 사주들은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관인 정화운을 보게 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죠. 인중병화로 조우하고 오중정화로 단련하면 된다. 요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좌우충 떨어져 있어서 좌우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축 합이 된다. 이걸 갖다가 수로 볼 것이냐 토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견해는 나뉠 수 있겠지만, 원령 자체가 축월이 아닌 자월에 경신금 투출되어 있고 임수 투출하면 이거는 자축합 수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인후 회국해서 화가 살아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수국화해서 화를 갖다가 억압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개미시 같은 경우에 되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를 줄 수 있는 공력은 없습니다. 건토, 생금, 불능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월에 개수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엄동 자월에, 해월의 자월에 축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기운 떨어지고 눈보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건 인중병화가 핵심이 되는 것인데, 갑신시 되면 인신상충, 인목이 박살이 나죠. 별로 좋지 않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는 인술 병화 투출해서 조후는 가능해서 그나마 괜찮게 조후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해시 같은 경우는 인해합목이 되죠. 목이 되면서 인중병화가 살아나고 정화도 목이 살아나게 되면 정화도 살아나죠. 어떤 분 오늘 상담했던 분의 인해합목인데 인해합 화 이렇게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인해합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 낭설입니다. 인해합목이죠. 인해합화는 아닙니다. 물론 인해합해서 인중병화가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인중병화가 목이 왕해지면서 목생화돼서 화가 살아날 수 있지만, 인해합은 목이지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축은 원령에 따라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토로도 볼 수 있고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인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입니다. 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